이제 수원 첫 번째 시간이죠. 그 지수에서 이제 첫 번째 그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 뭐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도 하던 거죠. 뭐 이런 거지. a를 세 번 곱하면 a 세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거듭 제곱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밑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한다? 지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과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 다음에 지수 법칙. 지수 법칙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냥 간단히 해보면 1번은 뭐 이런 거지. a 제곱이랑 a 세제곱을 곱하면 a 5제곱. 그 다음에 2번이 좀 어려운데 a 다섯 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누면 a 세제곱이죠. a 다섯 제곱을 a 다섯 제곱으로 나누면 똑같으면 1. 근데 a 제곱을 a 다섯 제곱으로 나누면 뒤에가 더 크죠. 뒤에가 이때는 a 세제곱분의 1이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이 a 세제곱분의 1을 이렇게 하는 게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냥 a 마이너스 3제곱으로 하기로 약속했다. 이게 이제 지수의 확장인데 뒤에서 배울 건데 미리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2의 마이너스 3제곱 같은 게 있으면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구나. 8분의 1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거. 근데 거꾸로 8분의 1이 있으면 이거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돼야 돼요.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게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다 아는 거죠. 3번은 뭐 2의 세제곱의 제곱이면 둘이 곱해지죠. 2의 6제곱. 그 다음에 뭐 a의 제곱에 b의 뭐 세제곱이면 이렇게 분배하듯이 들어가죠. 지수도. 그래서 a의 6제곱, b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 그 다음 5번도 뭐 b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면 a 세제곱 b 6제곱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지수 법칙. 우리가 이제 중1 때 배우나요? 이렇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 거듭 제곱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곱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곱근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a의 n제곱근은 n번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5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이 5의 제곱근을 x라고 하자라는 거죠. x. 그러면 x를 제곱하여 5 되는 수 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제곱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제곱근만 배웠는데 이제 여기서는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걸 배우겠다 이거죠. 뭐 5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뭐냐? 이걸 x라고 하면 3번 곱해서 5 되는 수를 구하라. 그럼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제곱근은 2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이 2개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은 3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은 3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곱근도 일종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근과 허근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는 건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구하라. 그래서 방정식으로 표현해놓고 방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요게 0되는 x값은 마이너스 2, 요거 0되는 x값은 근의 공식으로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면 3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이 3개 나오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는 실근인 거고 어떤 거는 허근이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수의 a에 뭐 n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면 n개의 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근이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은 방정식화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데 우리는 수학에서 허수는 그렇게 좀 관심이 없어요. 이 고2부터는 실수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수는 몇 개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오냐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그 함수의 모양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렇게 x제곱, x4제곱, 뭐 x 6제곱 이렇게 짝수창으로만 이루어진 이 다항함수들은 생긴 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홀수창, 그러니까 x의 1제곱 말고 뭐 세제곱,
뭐 5제곱, 뭐 이렇게 7제곱으로 생긴 애들은 그려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알아야만 이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A의 n제곱근을 구할 건데 이 A가 양수고 그 다음에 이 n제곱근인데 이 n이 짝수다. 그러니까 어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다. 누가?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게 몇 개냐를 물어보면 뭐 이런 거죠. 그 뭐 5에 누가 나보고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제곱해서 5 되는 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의 y 값이 5가 되는 걸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5가 되는 거는 이렇게 2개가 나오겠죠. 2개.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항상 실수인 거는 2개가 나와요. 2개. 이렇게. 근데 이게 양수가 아니라 만약에 음수면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건 몇 개냐 이거라는 거죠. 실수인 거.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곱해서 마이너스 뭐 5 되는 수거라. 그럼 이 x 제곱 중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전혀 없죠.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없어요. 아예. 약간 어려웠네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그 짝수 제곱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뭐예요? 다 허수인 거죠. 허수.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 양수던 음수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무조건 한 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3번 곱해서 누가 나보고 1 되는 수 구하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구하라. 그럼 이 x 세제곱에서 1 되는 거 y가 1 되게 하는 x 값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실수가 한 개 존재하는 거죠. 왜냐면 이 좌표평면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만 존재하는 구간이잖아요. 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 구하라. 이렇게 한 개만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떤 수의 n제곱근이면 n개가 존재해요. 그 식을 만족하는 제곱근에 n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실수인 건 몇 개냐 이거지. 근데 짝수 제곱근은 앞에가 양수냐 음수의 영향을 받아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0개, 홀수 제곱근은 양수던 음수던 무조건 실수인 건 1개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허근인 거죠. 그리고 그 n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걸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세제곱근 5. 그러니까 저는 3번 곱하면 5가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이해갔나요? 이거 좀 난이도 높은 내용. 근데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좀 내용이 어려워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은 실제는 이제 우리는 이걸 안 쓰고 그 제곱근의 확장을 조금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걸 배웠다. 그 뭐 5의 세제곱근을 예로 들게요. 5의 세제곱근. 그래서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세제곱근 5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근데 이걸 방정식화하면 x의 세제곱이 5 되는 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분의 1제곱을 이렇게 씌워버리면 그럼 x는 5의 3분의 1제곱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얘랑 같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세제곱근 5는 5의 3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3이 여기로 왔죠? 여기 5라는 거 5의 1제곱이잖아. 이게 이쪽으로 오지.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같은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굳이 안 써도 이 지수의 확장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트, 거듭제곱도 이렇게 지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지수의 확장을 좀 땡겨오겠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고. 자,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보자. 이 지수를 잘해야지 로그도 잘하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같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64의 세제곱근은 4다. 벌써 틀렸어요. 왜냐하면 64의 세제곱근은 3번 곱해서 64가 되는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나 나왔다는 건 틀렸다. 그러니까 기억이 맞으려면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4다. 이랬으면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니은 보자.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그러니까 4번 곱해서 마이너스 81 되는 수를 구하래. 실수인 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x 4제곱이니까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실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양수, 영, 음수. 그러니까 양수 제곱하면 양수죠. 0 제곱하면 0이지 음수 제곱하면 양수죠. 4제곱해도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실수는 짝수 제곱을 해버리면 어떤 실수는 이렇게 짝수 제곱을 해버리면 0 이상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4번 곱해서 마이너스 81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다 허근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것도 벌써 틀렸어.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구하래. 그럼 3차 방정식에 3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건 기억이랑 같은 이유인데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마이너스 2다. 이러면 맞는 거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1개이다. 3번 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수를 구하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까 개념에서 설명했지만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5가 되게 하는 x값은 실수 하나는 꼭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다. 이 좀 어려운 내용 1번.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의 확장을 안 쓰고 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수는 솔직히 이 2개만 딱 새로 배워요. 뭘 2개를 새로 배우냐면, 그러니까 뭐 a 제곱의 펜이 뭔가 바뀌었네. a 제곱의 1은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세제곱근 a의 제곱은 a의 3분의 2제곱이다. 요걸 잘하면 돼요. 요거를. 이해 갔나요? 펜 스타일이 뭔가 바뀌었네. 그래서 이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는데 이 2가지만 배우면 지수는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단에서 처리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봐봐 1번 27이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얘는 3의 세제곱, 그러니까 6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화 하면은 3의 분모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3분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3의 4분의 1제곱이야. 3의 4분의 1제곱의 8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3의 4분의 8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거 대박 어렵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729. 729가 3으로 뭐 되겠지? 3, 2, 6, 4, 3, 12, 3, 3, 9. 오케이. 그러면 27은 3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3의 6제곱. 그러니까 요것만 좀 따로 보면은 지금 세제곱근 3의 6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의 분모 분자야. 3분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처리, 이 안에까지 처리가 3의 제곱이야. 근데 여기 루트가 있어요. 이 제곱근이 그러니까 루트는 제곱근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3의 분모 분자. 3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얘를 간단히 했더니 3의 제곱, 얘를 간단히 했더니 3의 제곱, 얘를 간단히 했더니 3의 1제곱이 된 거죠. 99, 81 더하기 3이니까 84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루트 단에서 하면은 이제 지수부터 벌써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어우, 난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수의 확장을 좀 쓰면 이게 좀 이쪽 루트 처리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수의 핵심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4개를 다 보여주진 않고 조금 1번, 3번? 2번 뭐 그냥 지저분만 하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에는 3번 볼까요? 3번. 와우, 복잡하죠.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 보이지만 요거 하나만 처리하는 걸 딱 보면, 자 64는 2의 6제곱이에요. 그러니까 6제곱근 2의 6제곱. 그러니까 이게 분모 분자. 그러니까 2의 6분의 6제곱이니까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세제곱근 64도 2의 6제곱. 그럼 2의 분모 분자 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2가 됐고 요게 2의 제곱이니까 2를 2의 제곱으로 나누면 이것도 지수의 확장을 쓰면 굉장히 빼면 돼. 이제 중학교부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여기 이제 여기까지 처리한 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근데 여기 이제 루트가 있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제곱근이죠.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그냥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2의 2분의 1제곱의 마이너스 1이죠. 2의 2분의 1은 루트 2를 의미해요. 그거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수는 이런 거 좀 어려워.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여기 앞단을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그러니까 다 2의 거듭 제곱으로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보자. 그냥 하나하나 볼게. 이걸 다 보면 뭔가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처리하는 거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2의 6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근 64는 2의 6제곱. 그냥 간단해. 분모 분자. 요것만 알면 돼. 그럼 2의 제곱. 이거 뭔가 이상했는데 2의 제곱인 거야. 64. 뭐 루트 64는 뭐 굳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제곱근은 여기 2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중에 이 제곱근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숨어 있는 거야. 왜냐면 제곱근을 가장 많이 쓰거든. 우리가 거듭 제곱 중에. 64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분모 분자. 2분의 6.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인 거죠. 그럼 여기는 2의 제곱이고 2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근데 여기 6제곱근이 있죠. 그러니까 6제곱근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뭐 쓸데리 없는 문제. 이거 안 해도 돼. 2번 별 쓸데리 없는 문제. 자, 근데 4번은 잠깐 한번 볼게요. 4번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안 하고 지나가면 좀 뭔가 그러니까 그냥 다 2로 해. 우리는 이제 거듭 제곱은 2 아니면 3밖에 잘 안 써요.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30제곱. 4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20제곱.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2의 제곱이니까 2의 22제곱에 뭐 이거 처리하래. 답답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30이고 20이면 10 차이 나고 여기도 20이고 10이면 10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뭔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2의 8제곱을 살짝 묶어봐. 2의 8제곱을 살짝 묶으면 여기는 2의 22제곱 플러스 2의 12제곱이 되죠. 그래야지 이렇게 곱했을 때 다시 원상태가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네요. 끝났네. 그리고 여기 제곱근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제곱근 2의 8제곱이죠. 그러니까 2의 2분의 8제곱, 2의 4제곱, 16끝.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여러분 이제 지수 못하죠. 지수 이거 막 보기만 해도 헤드액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수의 확장을 써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지수의 확장을 못 쓰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랑 동일한 형태라 3번을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3번. 1, 2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제곱근 A의 제곱은 A의 3분의 2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곱하기 여기다가 A를 곱했어. A. 1제곱이 숨어 있잖아. 그걸 3분의 3으로 봐요. 그럼 얘는 A에 둘이 더해지잖아. 3분의 5제곱. 그러니까 이 땅까지 처리한 거죠. 이 땅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분모로. 그러니까 요 단을 또 처리하면 A에 3, 4, 12, 12분의 5제곱 곱하기 또 A의 루트. 그러면 이거는 1제곱인데 이거를 12분의 12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또 둘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A의 12분의 17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 제곱근이 숨어 있다라고 해서 그럼 또 분모로 가. A의 24분의 17제곱.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24제곱근 A의 17제곱인 거예요. 24제곱근 A의 17제곱. 그러니까 뭔가 저는 24번 곱하면 저는 저 자신을 24번 곱하면 A 17제곱이 나오는 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인 거죠. 약속. 오케이? 이런 것도 뭐 그냥 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얘를 비교하래. 그러니까 수학에서 대소를 비교할 때는 거듭 제곱의 대소를 비교할 때는 밑을 맞춘다던가 지수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장을 써. A는 제곱근 5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5의 2분의 1제곱, B는 10의 3분의 1제곱. 그다음 B구나. B. C는 120의
그러니까 이 밑을 50, 120이니까 밑을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50, 120이 서로 거듭제곱 관계가 아니잖아. 이럴 땐 지수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지금 2분의 1, 3분의 2, 6분의 1이니까 이거를 5의 6분의 3제곱, 얘는 10의 6분의 2제곱,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 그럼 얘는 지수 법칙을 살짝 적용하여 5의 세제곱분의 6분의 1제곱, 얘는 10의 제곱의 6분의 1제곱,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얘는 125의 6분의 1제곱, 얘는 100의 6분의 1제곱,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 그럼 지수가 맞춰졌으니까 이 밑이 큰 애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굉장히 쉽죠? 자, 확장만 잘 쓰면 된다. 확장만 여기.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좀 미리 끌어다 썼어요. 여기 이제 이 지수 파트는 지수의 확장을 좀 미리 끌어다 써야 돼. 그러니까 뭐 a 세제곱분의 1은 뭐 a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뭐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제곱이다. 특히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요 두 개 잘하면 지수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 지수의 확장을 좀 끌어다 써야 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